실수를 반복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선택합니다. 근데 진짜 미안한 말인데 다른 회사 간다고 그 실수 안 할 것 같으세요? 문제는요,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다정입니다. 회사에서 유독 실수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대체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이건 우리가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회사에선 보고서를 기본적으로 쓰는데 내가 처음 쓰는 보고서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처음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수들은 찾아서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찾아서 해야지 사실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막 찾는데 이 자료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찾은 자료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긴가민가 하지만 어찌저찌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완료하고 나니까 오타도 많고 서식도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갔더니 수정해야 한다라고 오더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수정을 하라고 했는데 어떤 걸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돼요. 이런 생각의 씨앗이 하나 심어지면 보고서 쓰기라는 업무를 마주할 때부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가 또 못 해낼까봐, 내가 또 많은 실수를 할까봐 긴장이 되고 두려워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긴장돼서 더 잘하게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긴장도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요, 불안도도 함께 높아지면서 오히려 일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실수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했던 생각, 나 왜 이러지? 대체 왜 이럴까? 하는 그 생각이 강화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너무 좋죠.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겁이 나요. 무서워요. 왜냐면 혼날까봐. 혹시 내 뒷담화를 하진 않을까? 내 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덜컥 드는 거죠. 그러면서 안 물어보게 돼요. 왠지 물어보면 그게 더 손해인 것 같아가지고 안 물어보게 되니까 실수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실수를 할까봐 막 조마조마하고 내가 실수한 걸 다른 사람이 알아채면 어떡하지? 내가 발견하지 못한 실수를 그 사람은 알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이미 다 작성한 문서인데도 놓칠 못하고 계속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크게 뭔가 수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몇 번이나 읽고 수정하고 한다고 하는데도 결국엔 실수한 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 순간만큼은 제 자신이 너무 싫고 너무 짜증나고 한심하고 꼴도 보기 싫어요. 누가 이렇게 멱살 잡고 진짜 너 왜 그러냐, 일 똑바로 안 해? 하면서 막 욕을 하거나 화낸 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혼자 울기도 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울기도 하고 집에 오는 차에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회사를 가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회사에서의 나의 존재 가치를 찾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문제는 그 이후로 유독 비슷한 것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오타였는데요. 예를 들어 땡땡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작성을 하면 되는데 꼭 가질 수 있다가 아니라 가질 수 있다라고 제가 쓰는 거예요. 진짜 반복해서 똑같은 걸로 지적을 많이 받기도 했고 수정 요청도 많이 받았는데도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럼 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실수라는 틀 안에 내가 갇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해결하는 방법도 제한됩니다. 늘 같은 방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앞에 이 방법을 써서 해결이 안 됐는데도 계속 그 방법만 쓰는 겁니다. 참 재미있지 않나요? 그 방법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방법을 계속 쓰니까 실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상사나 다른 사람이 이거 실수했잖아, 여기 좀 고쳐주세요 다정씨, 이렇게 지적을 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겉으로는 네 라고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속에는 짜증이 가득합니다. 아니 실수한 게 아니고 놓친 건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뭐라고 하냐? 지는 뭐 얼마나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런 방법 말고 이 방법도 있어 라고 방법을 제시해줘도 잘 안 들어요. 소위 귓등으로 듣는다고 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내 방법이 맞아, 내가 한 것도 틀린 게 아니야 하면서 자기의 방법만 고집해요. 이 유형은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답정너 스타일이에요.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할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수치심을 크게 느끼는 유형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요. 혹시나 그 사람이 화를 내진 않을까, 나를 답답해하진 않을까, 내 뒷담화를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두렵고 겁이 납니다. 혹시 내 욕을 할 수 있으니까, 내 소문이 안 좋게 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더 걱정이 되는 건 내가 물어봤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수행 불안도 같이 함께 와요. 이런 유형은요, 긴장도도 높고 불안도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끙끙거리다가 그냥 결국엔 놓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요,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는 실수는 누구나 해. 근데 실수를 한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실수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자신의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조언과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요. 예전 자료들을 막 찾아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전에 분명히 피드백을 받아서 완료된 보고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보고서를 참고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의 실수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짜증나고 울분도 터지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나아가는 방향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한 건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 말하는 거 물론 신경이 쓰이지만 그것보다 차라리 물어보고 앞으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더 낫지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을 해야 그 다음 스텝을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스텝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신경 쓰이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언과 피드백을 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계속 같은 것에서 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설명해주는 사람이 설명을 잘 못해주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사람의 화법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긴장도가 너무 높아서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말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실수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수라는 틀 안에 자기를 가두지 마세요. 심리학 용어 중에 낙인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딱 찍고 나면 그렇게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실수가 많은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고 다른 행동을 할 때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만 신경 쓰이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를 그렇게 낙인 찍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낙인 찍으면 정말 그렇게 흘러가요. 앞서 이야기한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지?를 한번 고민해보세요.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수를 반복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선택합니다. 근데 진짜 미안한 말인데 다른 회사 간다고 그 실수 안 할 것 같으세요? 문제는요,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다른 회사 가도 반복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때마다 도망치실 건가요? 실수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일 잘하고 싶지. 누가 실수하고 싶겠어요? 저도 선택할 수 있다면 실수 절대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수 없는 성장은 없고요. 실수를 안 하는 사람? 장담하건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실수라도 실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실수에 지금 나를 가두면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회사에서 나가서 똑같은 실수를 안 할 거다라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자신을 직면하세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세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도망치는 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 임다정의 자존감 연구소였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